자, 오늘 신문을 펼쳐 보니까 한 언론이 용산이 명태균 김대남 쌍끌이 늪에 빠졌다. 김대남 명태균 쌍끌이 늪에 빠졌다. 이런 제목을 뽑았던데 지금 이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이 뭐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의혹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죠. 자, 어제 오늘 이제 화제가 된 게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001년에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치맥 회동을 내가 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한 건데,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었고 보수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이 회동을 명태균 씨가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한 거죠. 또 지난 2일 JTBC는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내용을 입수해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논란이죠. 명 씨가 여러 차례 김영선 전 의원 단수 공천을 요청하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 이렇게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는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세 후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은 원칙은 경선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뿐 하등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당 내부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민심이 지금 폭발하면서 임계점에 달했다 이런 또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 평론가님, 네. 정말 임계점에 다다랐습니까? 임계치를 넘었죠. 넘었어요? 예, 그럼요. 지금 뭐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지금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이거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것이 이거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정도까지 지금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김 여사 사과 얘기도 지금 나오는 거고, 그런데 사과가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핵심은 이 김건희 특검 재의결을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하는 건데, 특히 한동훈계 한동훈 대표는 뭐 이번 특검법 어찌됐건 본인들이 보기에 너무 민주당 위주로 돼 있어서 이번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결시킬 것처럼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탈표가 적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금 많이 돌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 배 수장님, 네. 갑자기 이제 이탈표 얘기를 해서 이제 오늘 이 재표결이 있잖아요. 5표 이상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5표 이상이라는 것은 거의 통과에 임박한 정도의 지점이고, 실제로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때는 부결까지도, 재의결이 나올 경우 부결까지가 아니라 가결까지 하는 단계, 8명 이상이 이탈되는 단계가 저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도 실제로 이제 그런 재의결의 가결을, 이탈을 주도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뭘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완전한 파국일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도 기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지만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아직까지 친한 친윤 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파국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도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 논란이 여지를 주고 있거든요.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이 지점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 논란이 됐든 아니면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김건희 여사 논란이 발목을 잡든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수습은 필요한데 아까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한 인사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저도 김대중 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정대철 헌정회장입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김건희 여사는 활동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누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통치 정당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결국 그 내용을 따져보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지 최순실을 뽑았냐 이게 국민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탄핵 열차를 타버린 거예요. 그게 통치정당성 문제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김건희 여사를 뽑았냐 국민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을 돌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이제 좀 정무적인 주의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받는 게 김건희 여사를 약점으로 이용하는 탄핵 빌드업의 일환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거와는 또 반대 다른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은 거냐라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대통령 주위에 가까우신 분들 지금 또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권 교체는 우리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대통령님과 그때 같이 들어왔던 그 측근의 정무 실력으로 당선이 된 게 아니에요. 정권 교체된 게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겁니다. 천운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정무 실력으로는 정권 교체가 100번에 99번은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100번에 1의 확률이 된 거는 하늘이 내린 천운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정권을 교체하고 이 2년 반 동안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뭐가 정무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그분들의 실력이에요. 근데 2년 반 뒤에 우리가 대선에 나오면 이 실력 가지고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느냐. 그때도 똑같이 어마어마한 천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저 통치 정당성의 문제는 반드시 이거는 그 정권의 그런 유지 이런 문제하고 직결된다는 걸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명태균 김대남 쌍끌이 늪에 빠졌다. 이런 이제 신문 제목인데 지금 이제 김대남 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대통령 보고와 이제 일면식도 없다는 주장이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뭐 신분이 있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요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본질적인 거는 어느 부분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전 일단은 명태균 씨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공천 개입 관련해서 얘기인데 뭘 지적하고 싶냐면 처음에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 보도가 됐을 때 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한테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를 하면 대통령실에서 뭐 패키지 정책으로 밀어주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JTBC에서 다시 보도되기를 경선이 원칙이다. 단순은 내가 좋은데 이게 사실 둘이 충돌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요즘 여당 패널 분들이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은 봐라 경선이 원칙이라고 한 거 아니냐. 공천 개입 없었다. 그 처음에 뉴스토마토에서 나왔던 보도를 나중에 나왔던 보도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 질문이 갔을 때 김건희 여사의 제일 바람직한 태도는 나한테 그거 묻지 마라.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선을 하는 경우에도 공천 개입이 가능해요. 김해로 옮겨서 옮겨서 출마해라. 뭐 대통령실에서 패키지 정책으로 밀어주겠다. 경선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천 개입 이슈는 아직 꺼지지 않았던 거고 두 번째로는 요즘 뭐 소장파들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국민들은 권력자들의 고집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국정 운영이나 정책 관련해서 뭐가 잘못 돌아갔을 때 고집 피우지 않고 사과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문제 우리가 오판했습니다. 경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 이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과하고 난 뒤에 뭘 해야 됩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받겠다.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사실은 사과하고 나서는 경로 수정, 행동의 수정 이런 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일한 출구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약속했던 대로 아예 물러나서 그냥 일반인의 신분으로 수사도 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관련된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하루도 국민에게 쉴 틈을 안 준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모든 일에 김건희 이름이 있다. 어찌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명태균 건은 공천 개입이라고 부풀릴 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명태균 자체가 신뢰감이 안 드는 인물이다. 야당과도 얽혀 있는데 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명태균 손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목숨이 달려 있다고 본다. 명태균 씨는 차라리 모두 불어버리고 야당과 국민들의 신변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 이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지금 뭐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연봉 3억 5천짜리 거기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의원 정도도 가기 어려운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배우가 있다라는 또 주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대남 씨가 이제 그 좋은 자리 가는데 결정적 역할한 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 아니냐. 요게 이제 이 김대남 건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이 이제 현재까지는 추측이죠. 되는 거죠. 음. 본인이 계속 김 여사 언급을 네. 하잖아요. 네. 녹취록을 보면. 사실은 김대남 건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명태남 씨 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경우인데 문제는 이 명태남 씨가 투마치 토커예요. 너무나 많은 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뭔가 계속 그 지략을 가지고 나름 계산을 가지고 발언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서 이 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쪽에서도 또는 이제 뭐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쪽에서도 이 경우는 조금 더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거나 뭔가 발언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보고요. 명태균 씨는 뭐 자기가 다 했다 그러는데 뭐 상당히 부풀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특정 시기, 특히 그 검찰총장에서 이 대선 후보가 되고 또 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은 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명태균 씨를 우리 평론가님이 명태남이라고 했는데 아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김대남 씨를 또 김대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이름이 하도 오르내면서 헷갈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뭐 희화하면 안 되지만 예. 그만큼 증폭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뭐 명태를 먹을까 말까. 물론 절대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뭐 김대남 전 행정관 현재 SJ 서울 보정보험의 상임 감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남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대철 헌정회장을 계속 예를 드는 이유가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했던 관록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눈에 들어간 현재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도 재판 리스크가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일파만파 이렇게 논란이 증폭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다. 11월에 올 1심 선고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왜 절제와 관리를 안 하느냐. 누구라도 박영환 앵커도 우리 수많은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지만 어느 날 동접자 수가 줄어들었다. 유튜브 상으로. 그리고 청취율이 조사 결과 뭐 호남 지역에서 좀 낮아졌다 그러면 반드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낮고 국힘의 경쟁력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황 정리가 필요한 것이고 대선 때는 당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했지 않습니까? 내조에만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라 모를까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문제가 어떻고 뭐 공천 개입, 김대남은 이제 전대 개입인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심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걸로 보여요. 네, 자 김대남 이제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는 야당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느라 힘쓰는 데 대한 위로와 보훈 인사로 아까 그 보훈 인사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김대남에 대한 조사 지시는 해당 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당에서? 아니 지금 이제 보궐선거 기간입니다. 예. 보궐선거 기간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자기한테 이제 공격하니까 그걸 이제 감찰 조사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다른 문제들 뭐 백서 공개라든지 배정수 재정위원장 사퇴 임명 사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모르쇠라고 하고 자기를 공격했던 자기를 긁었던 김대남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보궐선거하는 이슈에서 이런 식의
접근이 맞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김대남의 녹취와 관련해서 더 사실은 심각하게 보는 거는 영등포 민주당 가가지고 영등포 구청장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서울의 소리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아주 그 민감한 정보들을 대화하는 거 이런 사람이 용산에서 요직에 1년 반을 있고 아주 그 가기 어려운 금융기관의 상임감사 자리를 가고 연봉 3억을 받는다.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하고 미간말직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찬밥이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가느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사를 실패한 거고 이 인사 실패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책임 있는 분이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내부 보수 진영의 어떤 핵심 코어 그룹이 더 이렇게 정을 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냥 뭐 한동훈 대표 공격했다 그건 지역적인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요직을 한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댓글 중에 좀 의미 깊은 댓글이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 좋은 자리 간 거랑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 간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차원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보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 뭐가 다르죠? 예.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지금 뭐 당에서 윤리감찰 뭐 조사 탈당하면 그만인 그런 걸 하고 있고 뭐 해당 행위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수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녹음 파일에 있던 내용인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했던 얘기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원모를 갖다가 도움을 주고 내가 김건희 여사 하나 저쪽에다가 보험 들어서 내가 하나 받아가야 된다. 어디 공기업 사장이 됐든 아니면 다시 용산에 넣어달라고 해서 용산에 들어가서 다시 비서관 역할을 하든지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김대남 행정관 얘기입니다. 이상직 의원 이런 거 공개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공공기관에 감사로 갔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김대남 행정관 뭐 녹취 공개된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시민단체에 고발 사주해가지고 언론사 고발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명수 기자한테 뭐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 공격하라는 것도 있고, 이게 그냥 뭐 일탈 행위가 아니에요.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김대남 행정관 소속이 어디였냐면 시민소통 뭐 시민사회 행정 수석 행정관이었잖아요. 시민사회수석실에 그때 시민사회 수석은 그 당시 그 전에 보면은 막 우파 유튜버에 나와서 막 국정운영 홍보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통령실에서 일어나기에는 되게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기조 전반의 문제인 것이고, 이 김대남 행정관이 이런 위험한 행동을 무슨 이익을 가지고 하냔 말이죠. 사실은 누군가한테 보고를 하고 내가 이걸 했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추정하기에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상직 전 의원과의 관계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예. 이상직 전 의원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닌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 네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대남 전 행정관 현 SGI 상임 감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방금 전에 하은기 전 부대변인도 목소리를 높였지만 필요하겠죠. 그런 아직까지는 이제 의혹이지만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다면 이 김재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상직 전 의원과의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 그건 전혀 아닌 것이고, 각각 별개로 저는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상직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특혜 채용이라든지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고,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잘못된 게 있다면 법적으로 수사돼야 될 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당연히 이상직과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의 딸 관련한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대남 건 관련해서는 이미 그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김대남과 서울의 소리 관련해 가지고 그 녹취했던 몇 가지 공개된 아주 뭐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 쪽에서 이미 고발을 해서 수사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는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잖아요. 녹취를 통해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했다가 좀 패싱 당하고 또 당대표 선거 때도 또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또 그 단독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감찰하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고 말은 뭐 보니까 아유 뭐이 김대남 씨하고 뭐 윤 대통령 부부하고 그렇게 뭐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굉장히 강력한 의구심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는 그쪽이다라고 좀 보는 거고 특히 김 여사 쪽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차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 한 대표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찰 지시한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배경이 있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하고는 뭐 전혀 사적 접촉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김대남 관련해서는 이제 방어벽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특검이 이제 오늘 뭐 재표결이 부결이 되더라도 민주당은 또 이제 발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이게 김건희 방탄의 마지막일 거다 이번이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하은기 대변인. 예, 뭐 그래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많지는 않지만 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소량파 의원들부터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부결시키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부결시키겠다는 얘기는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는 이탈표가 별로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똘똘 뭉쳐서 막아주는데 뭔가 해결할 거를 용산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과로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대선 때 했던 약속 그대로 일선에서 물러나서 그냥 평범한 신분으로 돌아와야지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이상 뭐 국정 운영에 관련된 일선에 전혀 등장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실제로 그냥 내조만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여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이렇게 나오는 게 대통령 임기는 제한적인데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임기보다 더 많이 정치를 해야 되고 다시 재집권도 해야 되고 뭐 재선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활동을 하는 거나 그거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공개적인 활동이나 다른 면에서 비춰질 때 영부인이 실각했다. 그것도 참 웃긴 이야기긴 한데 사실은 실각해가지고 그런 어떤 권력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국민들한테 납득은 돼야 돼요. 그런 모양새를 어떻게 만들지 정무적인 고민을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가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으로는 가결 상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가게 되면 그것은 사실상 국회의원들로서는 대통령의 영향이 오히려 후광 효과가 되기보다는 역광 효과.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선거 때 또는 명함에 넣는 순간 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저는 중요한 게 올 연말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내년 연초에는 이른바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10%대로 내려가게 된다면 정치적 물리적으로도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예. 그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 만찬 예. 독대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차라리 가지 말아라. 또는 밥상 얻고 나오라. 제가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도 좀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특검법은 언젠가는 통과될 겁니다. 예. 자, 그 타이밍이 문제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 주저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뜻만 들이다가 언제 결론 내리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좀 염두에 네. 둬야 되고 사실 자. 이번엔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1부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명태균 건은 공천 개입 미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김영선과 김건희 텔레그램 캡처는 왜 안 나오는 건가요? 이런 의견. 김대남 녹취가 팩트가 아니면 용산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 퍼뜨리는 자가 왜 아직도 보증보험 감사 자리에 있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솔직히 대통령보다 김건희 이름이 더 많이 뉴스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견. 용산이 김대남 비판하고 잘라야 하는데 왜 오히려 옹호하고 있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